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78쪽의 교류 전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에 이제 꼭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설명을 한번 잘 들으시고 이해를 하시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의 영역입니다. 무슨 영역이죠? 암기하는 영역이죠. 다시 한번 그 암기에 대한 영역을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암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중간에 들으신 부분은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A점, B점, C점. A점이 뭐죠? A점은 공부를 하는 영역입니다. 이게 뇌입니다. 뇌. 사람의 머리에 뇌인데, 뇌죠. 사람의 뇌인데 이 공부는 아주 재밌어서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끄기만 하면은 이 동영상 강의를 어떻게 합니까? 한번 듣고 그럴듯하다고 생각하고 끄는 순간 날아갑니다. 책을 덮는 순간 날아가는 것. A 영역입니다. C 영역은 첫사랑에 대한 기억입니다. 첫사랑. 여러분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 어떤 여학생을 좋아하고 첫사랑을 한 기억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잊어버린다고 잊어버리지나요? 그냥 죽을 때까지 나이가 80대도 안 잊어버리고 90대도 안 잊어버립니다. 첫사랑에 대한 추억. 이건 안 잊어버립니다. 즐거운 추억이니까요. 또 B영역은 뭘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고 또는 책에 서 있는 식을 암기하고 문제 풀이를 하고 복습을 하는 겁니다. 이 복습을 하는 영역이 요 B영역인데 B영역도 물론 세분화될 수 있지만 우리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복습을 해가지고 듣고 넘기는 것만 아니고 이해만 하는 게 아니고 꼭 복습을 해서 끌어내려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4월달에 시험이 있으면 4월달까지, 6월달까지 있으면 6월달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복습을 해가지고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B까지로 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공부를 소홀히 이해는 했어. 사실은 이해하는 것도 힘듭니다.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꼭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는 것이 실력이라는 것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능사 시험을 보러 가면은 우리가 여기서는 이 책에서는 계산기에 대한 문제를 풀이를 해놨습니다. 계산식을 뭘로 한다 그랬습니까? 계산기로 하는데 이 계산기는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카시오 거를 쓰고 있습니다. 카시오 해가지고 여기 교재에 FX 570ES 플러스를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값이 한 2만원 정도 합니다. 한 2만원 정도 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는 시험을 보러 가서 그 시험장에 갖고 갈 수 있는 계산기니까 꼭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요새는요 새로운 문제 유형에서 계산식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한 7, 8개는 기본적으로 계산 문제 풀이 나오는 거니까 나는 계산 문제는 포기하고 그냥 다른 암기나 해서 맞추겠다. 이거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꼭 이제 우리 전기 이론에서도 계산식을 많이 풀지만 뒤에는 전기 기기 분류에 하면 계산식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 많이 풀겠는데 여러분들이 꼭 계산기를 하나 온라인으로 구입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가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암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그냥 암기하려면 잘 안 됩니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교류 전력을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직류를 한번 해봅시다. 직류에서는 직류의 전력 P는 이코로 VI 단위가 와트였습니다. 이건 이코로 I 자승 R 단위도
단위도 와트였어요. 다시 우리가 하는 걸 하겠습니다. 좀 넘어갔지만 이때도 와트였고 또 R분의 V 자승할 때 이 직류에서는 와트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직류를 계산할 때는 직류가 어떤 거냐면은 이게 우리 회로에서 이게 직류잖아요. 직류에서는 R이고 L을 집어넣는다. 그러면 L은 어떤 회로가 되냐면요. 직류회로에서는 에너지를 여기 충전되는 에너지가 있는데 충전되는 에너지가 있으면은 충전이 되고 나서 쇼트가 됩니다. 이렇게 SHORT. 그래서 나중에 회로만 계산할 때 나오는데 콘덴서에서는 직류를 통하면 이게 콘덴서입니다. C가 있으면 이건 L이고 이런 회로에서는 콘덴서는 충전이 되면은 여기 충전이 되면은 여기가 오픈이 돼요. 여기가 C가 어떻게 되냐면은 회로가 끊어집니다. 여기가 오픈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직류에서의 회로는 저항만을 계산으로 합니다. 직류에서는 저항만 와트로만 계산하고 교류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거 다 주겠습니다. 교류에서는 우리가 R, L, C가 있는데 앞에서 계속 공부했습니다. 저항 R, L, 코일, 그 다음에 C는 콘덴서가 있는데 뭐가 틀리다 그랬어요? 전압과 전류의 위상이 틀리다 그랬습니다. 전압파형이 이 전압파형이라 합시다. 전압파형 기준 이거 일리 갔어. 전압파형이 이렇게 있으면은 저항에서는 전류가 이렇게 해가지고 작지만 시작점과 끝점이 같아랬고 이거는 전압이고 이건 전류입니다. 이건 전압이고 이건 전압이고 코일에서는 90도 왜 느리다 그랬어요? 가다가 어지러우니까 느리다 그랬어요. 느리고 콘덴서는 이걸 건너뛰어야죠. 건너뛰어야 되니까 위상이 앞선다. 그렇습니다. 알겠죠? 코일에서는 전류가 앞서요. 90도 앞섭니다. 이런 위상에 대해서 위상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교류에서는 이런 R, L, C에서 R은 위상차를 받지 않지만 L과 C의 위상에 대해서 꼭 전력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됐죠? 여기 한번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에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류에서는 전력을 전력 1 하나는 여기서는 전체 전력 이렇게 합시다. 전체 전력을 이코로 피상 전력이라 하고 또는 겉보기 전력이라고도 합니다. 옛날 책에는 겉보기 전력이라고 썼어요. 겉보기 겉으로 보이는 전체 전력이라는 얘기죠. 겉보기 전력 이렇게 표시했고 그래서 P는 이코로 결과식을 쓰면은 VI 이코로 루트 유효 전력의 제곱 플러스 무효 전력의 제곱 해가지고 단위가 전체 전압 곱하기 전류니까 볼트 암페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거 왜 밑으로 꺼졌네. 두 번째는 위로 가겠습니다. 위로 가면서 쓰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효 전력이라 해서 유효 전력은 이 직류에서 저항에 있는 성분과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식이 좀 틀려요. P는 이코로 VI 코사인 세타. 다시 했으면은 I 자승 R도 맞습니다. I 자승 R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단위는 와트. 그 세 번째는 종합적으로 먼저 다 쓰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설명을 다 하게 됐네요. 무효 전력이 있는데 무효 전력은 아까 L과 C는 에너지를 충전하고 자장을 발생하는데 이런 충전하고 할 뿐만이지 또한
방전하고 충전하고 방전하지 이렇게 전력으로 소모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무효전력 P는 VI 사인의 세타. 그래서 이건 이거로 I 자승 X 이렇게 쓸 수 있고, 단위는 바라고 종합적으로 표시해 가지고 직류에서는 하나인데 저항 아래에서만 쓰는 것만 얘기하는데, 교류에서는 저항, 유효전력은 저항, 무효전력은 코일과 콘덴서, 또 전체 전력은 이렇게 피상전력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발전기가 있으면은 발전기에서 전기가 나올 때 우리 부하 쪽에 코일과 이런 저항 회로가 기본적인 회로입니다. 발전기 모터라든지 코일을 이용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회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무효전력과 유효전력을 다 얘기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발전기에서는 저항에서만 쓰는 전기만 끄집어내는 게 아니고 코일에서 쓰는 전기도 끄집어내야 되니까, 이런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체 전력은 피상전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뜻을 이제 전체로 설명했고, 이해는 좀 하셨나요? 직류는 저항 아래에서만 나오는 거를 계산하는 거고, 교류에서는 저항에서 나오는 것은, 쓰이는 것은 유효전력, 다른 말로 소비전력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냉장고나 세탁기 싸면 소비전력이란 말이 써있죠. 소비전력이란 말이 써있는데, 유효전력, 소비전력에 대해서 또 쓰고, 코일이나 콘덴서에 나오는 무효전력도 이야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직류보다 훨씬 더 복잡하네요. 이 직류에서 보면 이때만 이거 P는 전력 P는 VI I자승 R, R분의 B자승 이거 외울 때만 해도 이거 어려웠는데, 이거는 그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가 됐고, 이런 게 또 생긴 거죠. 이런 게 됐고,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단상이고, 3상은 이 앞에다가 루트 3만 붙이면 됩니다. 3상은 뭐만 붙이면 됩니까? 루트 3만 붙이면 됩니다. 루트 3만 붙이면 되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거 하면서 뒤에 나옵니다. 뒤에 한 번 더 나오지만 미리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전략적인 개요를 마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류 전력에서 저항 부하의 전력은 P는 VI고, 저항 아래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뭐 곱한 것과 같고, 이건 이거로 어떻게 쓴다 그랬어요? 아까 저항만의 회로에서는 이런데 교류에서는 L과 C가 있기 때문에 무효전력도 만들어낸다. 발전기에서는 L과 C를 위한 무효전력도 만들어낸다. 그래서 한번 가겠습니다. 요거는 직류전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교재에다가 요거는 직류전력입니다. 직류전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제 교류전력을 넘어가면은 어떻게 표현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임피던스 Z 부하의 전력, 다시 말하면은 R과 L과 C에서의 회로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아까 전체 전력, 비상전력이라고 했죠. 전체 전력으로 겉보기 전력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P는 전압 곱하기 전류고,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루트 제곱이다. 왜냐하면 유효전력은요, 가로분입니다. 유효전력. 그 다음에 여기 무슨 전력이에요? 무효전력. 코일이나 콘덴서는 이렇게 표시한다 했잖아요. 이렇게. 전체 전력. 요게 루트 유효전력의 제곱 플러스 무효전력의 제곱. 요게 요 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단위는 볼트 암페어. 꼭 알아둬야 됩니다. 전체니까 볼트 암페어다. 여기다가 제가 써놨죠? 볼트 암페어다. 488쪽 04번 한번 가겠습니다. 거의 이 문제 요거 488 문제, 여기 나왔네. 문제 4번에 볼트 암페어는 뭐의 단위인가?
전압 곱하기 전압의 단위는 볼트고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고 이게 볼트 암페어죠. 볼트 암페어는 전체 전력이다. 전체 전력을 다른 말로 무슨 전력이다? P상 전력. 이 P라가 무슨 말입니까? P가 우리 얘기할 때 피부잖아요. 피부. 껍질이라는 뜻입니다. 전체 껍질. 뱀 껍질 할 때 P라는 거는 껍질을 얘기합니다. 껍질.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껍질 전체를. 껍질에 안에 쓰여져 있는 몸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P상 전력이라 하고 겉보기 전력이라 하기도 하고 겉보기 전력, 전체 전력 다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다. 뜻입니다. 다시 이렇게 문제 나오면 이거 쉽죠. 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79쪽을 하고 있으니까요. 79쪽. 그 다음에 또 이제 무슨 전력이 나오면 유효전력. 저항 꼭 외워야 됩니다. 어디에 쓰인다 그랬어요? 저항 아래에서 유효하게 이용되는 전력이고 부하에서 실제 소비되는 전력으로 소비 전력이라 하고 어디에서 쓰이는 거랬어요? 저항 아래에서 쓰이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453쪽 07번 453 7번 문제입니다. 여기 나왔네. 이거 3상이 나왔네요. 3상 교류회로의 선관전압이 13200V 선전류가 800A 역률이 80%인 교류의 소비전력은 약 몇 메가볼트인가. 메가라는 거는 10의 6승입니다. 10의 6승 뭐 관계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소비전력을 구하랬으니까 소비전력에 대한 식은 소비전력 P는 이코로 VI 코사인 세타인데 이게 단위가 와트예요. 요거 와트라는 것만 봐도 요거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3상이니까 3상에서는 루트 3을 해준다. 네, 그러니까 요거는 고로 루트 3 곱하기 전압이 13200 곱하기 또 몇입니까? 800 곱하기 역률이 80%라는 거는 0.8 계산기로 해야죠. 계산기로 더더더 해서 하니까 답이 나오게 됐습니다. 다시 요거는 소비전력을 구한 거고 소비전력은 구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이제 1일 합시다. 우리 공부를 좀 더 하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무효전력은 얼마인가? 무효전력은 P의 무효전력은 3상이니까 루트 3 VI의 사인의 세타입니다. 그런데 요게 코사인 세타거든요. 코사인 세타 이코로 0.8이면 사인 세타는 이코로 0.6입니다. 꼭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 안 주어지는 겁니다. 원래. 이럴 때 소비전력을 구한 게 아니고 무효전력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시험 문제도 있습니다. 무효전력은 얼마인가 그리고 단위가 뭐라냐면은 뭐 메가 무효전력은 뭐랬어요? 바랄죠. 이렇게 바를 구합니다. 그러면 이 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가 고로 사인 세타 이게 식이 여기 밑에 써 있는지 모르겠네요. 잠깐만 보겠습니다. 여기 안 써 있네. 여기는 안 써요. 책에는 있습니다. 앞에는 있는데 책에서 설명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자 식이 어떤 게냐면은 코사인 세타 제곱 플러스 사인의 세타 제곱은 이코로 1 해가지고 0.8의 제곱 플러스 0.6의 제곱은 이코로 88의 64, 66의 36에서 1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이렇게 계산할 수는 없고 그냥 0.8이면 사인 세타는 이코로 0.6이다. 그러니까 이 계산하니까 이거는 이코로 루트 3 곱하기 뭐 13200 곱하기 13200 곱하기 800 곱하기
0.6 하면 무효전력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전체 전력을 구하여라. 전체 전력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 전력은 VI입니다. VI. 전체 P상 전력은. 근데 3상이니까 또 뭘 한다 그랬어요? 루트 3을 한다 그랬죠. 곱하기 루트 3을 해주니까 그냥 여기 13,200 곱하기 800 곱하기 루트 3하고 단위를 잘 써야죠. 볼트, 암페어. 단위, 여기는 단위가 와트, 유효전력의 단위는 와트, 무효전력의 단위는 바, 비상전력의 단위는 볼트, 암페어. 참 애울 것도 많습니다.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힘은 드는데 그래도 이제 하나씩 우리 전기를 앞으로 이 전기 기능 삼았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죠. 제가 앞에서도 어느 파트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 학교 제자를 만났는데 한림대, 안양 한림대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400만 원을 넘게 받더라고요. 제가 이제 열심히 일하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전기 기능사에서 시작하지만 여러분들도 전기 산업기사도 공부하고 전기 기능사도 공부하고 또 공부하시는 분 중에서는 기술사도 하시고 이런 분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지우고 여기 안 지워지네 또. 자, 다시 한번 요거 한번 복습하려면은 삼상교류에서의 부하의 소비 전력은 약, 여기 친절하게 와트라고 써졌어요. 와트라고 써졌으니까 식을 쓸 수가 있는 게, 이거는 소비 전력 와트는 P는 이코로 1, P는 전체 전력입니다. 전체 전력은 이코로 VI 뭐 썼어요? 전체 전력은 볼트, 암페어. 그 다음에 유효전력은 소비전력입니다. 유효전력은 소비전력이에요. 소비전력은 이코로 VI 코사인 세타고 와트고, 그 다음에 이 식을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P의 무효전력은 VI의 사인에 세타고 바로 표시한다. 단 3상일 때는 앞에다가 루트 3만 해주면 된다. 이럴 때 좀 틀리면 안 되는 게, 이럴 때 V하고 I는 성간전압 선전류입니다. 이거 하나 공부하시면서 무슨 전압이라 했어요? 선간전압. 요거 무슨 전류예요? 선전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게 왜 갑자기 그럼 성간전압이 아닌 것도 있는가?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뒤에 나오면요, 상전압 이런 말이 나오고 뒤에 상전류란 말이 나와요. 이게 상전압이란 말도 나오고 상전류란 말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220V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다 성간전압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성간전압이고 선전류를 얘기하는 거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3상을 하게 되는데, 3상 할 때는 상전압, 상전류란 말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 몇 쪽에 있냐면은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이거 79쪽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79쪽 다시 가겠어요. 79쪽 무효전력에 대한 식도 한번 나왔는데, 무효전력은 코일이나 콘덴서에서, 코일이나 여기 나왔죠? 코일이나 콘덴서 성분에서 충전 또는 방전되는 전력으로 실제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전력이다. 그런데 코일이나 콘덴서가 있음으로써 발전기에서는 저항이 있고 코일이 있고 콘덴서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병렬로 돼 있든지 직렬로 돼 있든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저항 R만에서만 쓰이는 전기를, 소비전력이죠. 소비전력뿐만 아니고 L이나 C에 충전 방전하는 이러한 전기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쓸데없는 전기, 무효분, 이게 무효분이에요. 무효전력이죠. 무효전력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전기는 무슨 전력이에요? 전체 전력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전체 비상전력이죠. 비상전력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무효전력은 VI 사인에 세타라 쓰고 여기 앞에다가 3상일 때는 루트 3만 해준다. 429쪽 한번 가볼까요? 429쪽. 429쪽. 몇 번 문제는, 무효전력이 나왔네, 여기. 여기 밑에 나왔네요. 무효전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이 틀렸네요. P는 VI 코사인 세타로 계산된다. 무효전력은, 이건 유효전력이에요. P는 뭐라고 설명되죠? VI 사인의 세타라고 계산된다. 단위는 파이다. 3상일 때는 루트 3이 들어간다. 다른 거는 뭐 2, 3, 4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79쪽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역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류.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나타내는가? 전체 전력분의 유효전력이다. 전체 전력 중에서 유효전력으로 사용되는 비율이다. 임피던스 Z분의 R로도 나타난다. 앞에 나왔었어요. 뭐냐? 예, 코사인 세타는 식인지 한번 더 나왔으니까 더 외워야죠. 다음 무효전력은, 무효율은 비상전력분의 무효분이다. 무효전력이다. Z분의 X다. X라는 것은 XL과 XC를 뜻하는 것이다. 코일이나 콘덴서에서 저장됐다가 다시 충전 방전되는 전기다. 소비전력이 아닙니다. 소비전력이란 말을 쓰면 안 돼요. 쓰이는 전력이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률과 무효율의 관계는 아까 제가 한번 설명했어요. 이건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의 세타 제곱은 1이다. 이래가지고 코사인, 여기다 또 넘어갑시다. 뒤에 설명이 있으니까요. 코사인 세타가 1이면 사인 세타는 0. 코사인 세타가 0.8이면 사인 세타는 0.6.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 이코로 0.8이면 사인 세타는 이코로 0.6이다. 0.6이면 0.8이다. 1이면 0이다. 여기 1이면 여기 0이다. 이게 여러분들이 요 뜻이니까 여러분들 뭐 그냥 한 번만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공부하시는 분이 전기를 입문하실 때 참 어려워합니다. 왜 어려워하냐면은 이런 용어에 대한 설명들, 그 다음에 수학에 대한 문제들, 우리 여기 아까 유효분, 저항 R에 대한 유효분과 XL이나 XC에 대한 무효전력에 대한 분과 이렇게 가지고 벡터를 표시하고, 이 벡터는 또 실효값이고, 각도를 구하는 거, 각도는 또 아크탄젠트 실수 부분에 R분의 여기 뭐 XL이면 XL, XC면 XC, 이 수학이 이렇게 나오니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게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용어를, 여기 나오는 용어를 제가 이 수업을, 이게 지금 몇 페이지를 나오냐면 한 2페이지나 3페이지를 나가는데 한 40분씩 여러분한테 용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속이 좀 느리면 유튜브에서 배속을 좀 빠르게 해가지고 1.5배나 뭐 1.25배 이렇게 빨리 해가지고 빨리 들으면서 용어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은, 그리고 공부하면 안 돼.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암기를 하시고 이러면은 여러분 실력이 이제 조금씩, 이게 어떻게 실력이 한꺼번에 늡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저도 오직 전기가 어려웠으면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머릿말에다 써놨습니다.
오직 하기 싫었고 어려웠으면은 그만둘라 그랬을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런 말도 있죠.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랬어요?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랬어요? 즐겨라. 공부하는 거를 즐겨라. 공부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은 삼상교류회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